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 조주빈의 범죄에 대해서 경찰이 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N번방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의 신상 공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N번방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그 여성들을 학대한 영상을 지켜본 수많은 남성들이 아마 밤잠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거예요. 대신 손석희 사장, 윤장현 전 시장 등등을 언급하며 등 피해 입은 분들께 사과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조주빈은 미안한 마음이 없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한 이야기 다뤄봅니다. 검찰은 N번방 사건의 특별수사 TF를 구성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신문입니다. 한겨레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 조주빈의 성착취 행위는요, 체포 한 달 전에도 계속됐다는 겁니다. 체포되기 직전까지 조주빈이 이 같은 일을 벌여왔다는 겁니다. 지난달 수사망이 조여올 때조차 SNS를 옮겨다니면서 여성을 유인했습니다. 범행을 도모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했습니다. 신고했지만 불안이 심각했다. 특히나 신고하러 가는 날, 경찰서에 가는 그 날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조주빈이 각종 방법으로 해당 피해 여성에 대해서 협박을 해왔다라는 인터뷰도 오늘 실렸습니다. 해당 여성은 개명을 신청하겠다. 핸드폰 번호도 다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조선일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크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정부에서는 긴급히 50조를 투입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줄을 섰지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8곳을 뺑뺑이 돌았지만 결국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달째 휴원 중인 어느 학원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길게 대기번호를 쓰고 있지만 대출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심사까지 생각보다 더 많은 기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긴급 대출을 신청하는 바람에 정작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라는 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오늘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스쿨존을 지날 때는 30km 이내로 무조건 서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쌩쌩 달리는 차량들을 기자가 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좁은 골목길, 불법 주차로 길 막히고 스쿨존에서도 30km 넘게 주행을 하던 일이 허다하다 빨간불에도 서슴없이 무단횡단, 일부 운전자는 처벌이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내비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민식군의 부모님의 그 애끓는 눈물을 기억한다면 민식이법을 잘 지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천안함 폭침 10주기. 10년 전 천안함 폭침에 분노하던 당시 어린 소년이 쓴 그림 일기장 함께 보실까요? 10년 전 권현우 당시 소년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분노를 하면서 천안함이 인양되는 모습을 그림 일기로 썼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권현우 청년은 지금 해군 사관학교의 생도가 됐습니다. 재수 끝에 꿈을 이뤘습니다. 10년 전 천안함 폭침을 본 권현우 생도는 내가 반드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그 꿈을 이룬 겁니다.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권현우 생도 그 어렸을 때에 쓴 그림 일기장을 보면서 어린이들만도 못한 수준의 음모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